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지 미국 시간으로 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고드렸던 대로 일드맥스 ETF의 작년 2024년의 성적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총 34개 ETF들의 어떤 그 성적을 바탕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디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 뭐 서머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제 생각에는 이 비디오, 이 영상, 이 슬라이드가 어떤 어, 핵심적인 슬라이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캡처를 하셔서 뭐 긴 시간 듣기 별로 흥미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바탕으로 쭉 훑어보시면 랭킹 순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2024년 토탈 나오고 이제 그 외에 각종 그 지표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우리 배당 천국 이 채널에 지난 한 8개월 정도 됐죠. 지난 5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 시청자들이 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요 어떤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가 상당히 오늘 비디오를 영상을 준비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 상당히 놀랐어요. 굉장히 젊으신 분들 18세에서 24세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약 0.5% 정도 시청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 나이 그룹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45세에서 그 이상 중장년층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35세, 44세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노후 대책을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그룹의 분들도 많이 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은 이 여성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약 15% 정도 되는데 처음에 한 서너 달 동안은 거의 1%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 5개월 동안에 15%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남자들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부가 같이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좀 더 비율이 맞춰져서 반반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여러분들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계신다 해서 상당히 저는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드맥스 ETF 34개 ETF 분석을 리뷰를 해보는데 좀 더 이 노후 준비가 이제 시작하신 분들부터 지금 현재 은퇴하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그 ETF를 선택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일드맥스 ETF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저는 연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해서 투자 금액을 다 회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정 금액의 이 월 분배금을 바탕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연금화를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유튜버들 중에 우리 연금 박사 이영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목돈은 당신이 지켜야 하지만 연금은 당신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다양한 연금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금 박사 이영주님의 이 채널을 참고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 일드맥스 ETF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연금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또 계속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입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드맥스에서는 좀 더 안정되고 연속적이며, 그리고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충분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한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요즘 그 파이어족 이래서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어떤 그 경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을 주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된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제적인 월 현금 흐름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근로소득이 계속 있으신 분들도 근로소득의 일부를 어떤 자본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아마 금수저니 뭐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는 그 근로소득을 자본소득화해서 노후 대책을 해 나가는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 어떤 셋업이 되고 나면, 일단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오래 살지만 120살까지 산다 그러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성의 그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한 5, 6년 정도 낮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제가 죽고 나면 이제 제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다 이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방법을 원칙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냐. 이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혼합 투자를 이렇게 섞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디에 어느 정도의 이 장기와 단기가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혼합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떤 유연성과 또 어떤 코어 수량만큼은 절대 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혼합 투자 방법이 서로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드맥스 ETF는 분배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합성 옵션, 커버드 콜, 그리고 콜 스프레드 옵션의 매매에서 나오는 수익과 어떤 손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본주의 가격 등락이 아주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위주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주의 가격 등락이 크게 좌우가 되고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금을 결정하는데, 그 외에 이제 국제 수익률이나 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세이프티 넷, 어떤 안전도를 또 어떤, 그리고 이그 신테릭 합성 옵션을 바탕으로 하는 이 옵션 트레이딩의 어떤 그 담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담보가 이 국제 수익률이고, 국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발생되는 이자 또한 분배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1에서 2%로 굉장히 어떤 좀 조그마한 퍼센테이지고,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으로는 저희들이 일드맥스 회사에 이제 돈을 지불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래서 위탁 수수료가 약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을 결정하는데 역시 또 중요한 것이 ETF 펀드의 크기와 이제 쉐어 수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
작년 1월달에 액면 병합이 됨으로 해서 전체 보유 주식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장사가 만약에 잘 됐다. 그래서 막 200불, 300불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이 액면 분할 또 해서 주식 숫자를 늘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쉐어수가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이게 새로운 펀드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펀드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어떤 그 가용 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창출이 되겠죠. 또한 장사를 잘 못하면 또 새로운 펀드보다 기존 펀드에서 이 팔고 나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펀드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분배락 후에 ETF가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죠. 밑으로 가격 분배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다음 분배락이 발생되기까지 약 4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분배락만큼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가격 회복력이 좋으려면 본주의 가격이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러므로 본주의 가격 변동이 크게 좌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일드맥스 회사의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드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발생된 순수익의 90% 이상은 분배금으로 모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90% 그러니까 10% 유보금을 10% 이하로 낮추게 되면 일드맥스의 법인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일드맥스의 회계 연도는 11월 1일에서 10월 31일이므로 2024년, 2025년 회계 연도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그 데이터도 11월서부터 그러니까 요 회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배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함수 관계에서 본주의 가격 등락과 ETF 가격 회복력 그리고 옵션 매매 성적이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주의 가격 등락에 아주 크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가격 등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보여드렸던 이 2024년 일드맥스 ETF의 순위 결정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34개의 ETF를 순위를 1위서부터 34위까지 쭉 매겨놨습니다. 그러면 이 순위를 무엇을 바탕으로 매겼느냐? 먼저 총 분배금의 크기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봤고 그 외에 평균 월 분배금의 크기는 어떠냐? 그리고 월 분배 금액의 변동성의 어떤 안정성의 척도로서 발생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분배금의 지급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되었느냐? 지금까지 제일 길게 된 것이 24번입니다. 그래서 2년. 그래서 24번을 지급을 한 것이고 이 지급 횟수는 연속성과 신뢰성을 또한 표시하는 어떤 지표가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총 원금 회수율과 100% 원금 회수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각 ETF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연금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버텨내야 되는지 그걸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ETF의 가격 회복도 분배락이 발생한 후에 몇 퍼센트나 회복을 해왔는지도 보는 것이 어떤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수익률은 오늘 ETF 가격에다가 총 지급된 분배금 액수를 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잠깐 둘러보시면 먼저 제일 현재 가장 좋게 성적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MSTY입니다. 그래서 탑 3를 보시면 MSTY, 코니, NVDY입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아주 쉽게. 근데 사실 조금 놀랬던 게 SQY가 네 번째입니다. 테슬리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QY도 괜찮은 성적을 현재 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테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MD, 그 다음에 FBY, 을티, SMCY, 그 다음에 mRNA, 머니. 그래서 탑 10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 6개를 현재 저희들이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앰플리도 있고 MG, PP, AIYY, YMAX, YBIT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탑 20.
그리고 이제 나머지 21위에서부터 34위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PLTY를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그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게 PLTY하고 SMCY는 다른 ETF와들 달리 시작 가격이 50달러였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20달러에 시작이 됐고 PLTY와 SMCY는 50달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훑어보고 다른 지금 현재로는 이 34개 중에 이 두 개만 50달러고 나머지는 20달러인데 지금 그 지난번에 언뜻 들은 뉴스로는 만약에 액면 병합이 발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보시면 빨간색 이제 오늘의 ETF 가격 칼럼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8.97 을티 8.97달러, 그 다음에 머니가 5.26, 그 다음에 AIYY가 8달러 54센트, 그리고 피아트가 9.3, 크래시가 6.13.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10불 이하로 ETF의 가격이 10불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액면 병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 보시다시피 5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액면 병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뭐 10달러 이하는 무조건 액면 병합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테슬리가 이전에 액면 병합하기 전에 가격이 약 8달러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색으로 녹색 바탕을 가진 것은 현재 저희들이 트래킹하고 있는 ETF다. 그리고 2024년 토탈 분배금을 보면 MSTY는 27달러, 그리고 20, 19, 11 이런 식으로 쭉 탑 10은 거의 10달러에 가까운 돈, 최소한 10달러에 가까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랜드 토탈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에 분배금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토탈 분배, 그러니까 총 분배금과 2024년 토탈 분배금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MSTY는 똑같죠. 이 얘기는 2023년에는 MSTY가 출시되지 않았었고, 코니 같은 경우는 2024년에 20달러인데 총 분배금 25달러라는 얘기는 2023년에 5달러 정도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표를 분리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평균 분배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분배금과 표준 편차, 요 표준 편차를 평균 분배금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이 percent coefficient variable,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이 분배금의 변동성 지수 칼럼에서 보시면 뭐 32%, 38%, 57%, 83%까지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쭉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99, 그러면 뭐 보통 한 2달러에서 4달러 정도 MSTY는 그동안 지급을 해왔고, 코니는 약 0.8달러에서 한 2달러 조금 넘게 지급을 해왔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걸 이제 변동성 지수로 측정할 수가 있고, 이제 원금 회수율은 20달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달러를 기준으로 MSTY 같은 경우는 이미 138%, 코니는 125%, MBDY는 123%의 원금이 이 분배금만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테슬리도 이미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칼럼을 보시면 이제 N인데 요거는 이제 몇 번의 분배금을 지급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준 게 테슬리와 오알크입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24번, 2년 딱 2년을 채웠죠. 그리고 이제 MSTY는 9번, 코니 15번, MBDY는 19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소한 2년 안에는 탑 4에 들어있는 탑 5에 들어있는 이 2년 정도면 100%는 최소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연금화에 필요한 기간은 요 기간이 연금화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9번, 15번, 24번을 하시면 이제 연금 연금을 100% 정도는 회복을 해 왔다. 그리고 옆에 이제 요 원금 회수 기간을 월로 이제 그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현재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뭐 현재 요거를 요것과 요 N 칼럼과 원금 회수율 칼럼을 보시면 쉽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지 않느냐.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를 가지고 따로 계산을 보시면 내가 가진 평균 단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기다리면 이게 원금이 회수가 되겠구나, 연금화가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ETF 가격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이 가격 회복도 요거는 이제 처음에 1월 1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ETF 가격과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MSTY 같은 경우는 약 130% 정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니 같은 경우는 100%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30% 이익이라는 거죠. 100%는 1월 2일과 12월 30일이 가격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코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 34% 정도 연말에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NVDY는 약 17% 올라가 있고 SQY는 약 10% 정도 떨어져 있고 테슬리 같은 경우는 형편없죠. 연초의 가격보다 약 36% 정도 겨우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토탈 리턴, 누적 토탈 리턴은 지금까지 총 지급된 2023년, 2024년 다 해서 그래서 오늘의 ETF 가격에 총 지급된 분배금 액수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데이터를 한번 스크린샷을 해서 한번 쭉 참고를 하셔서 이걸 바탕으로 투자의 우선순위, 어떤 종목에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만큼의 비중을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투자 시간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밸런싱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2024년 물론 과거에 작년의 이 결과가 올해 결과를 보정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떤 그 성적이 이 참고 자료가 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YMAX는 현재 27개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MAC은 7개죠. 자, 요거는 이제 앞에 보셨던 요 테이프를 요 2024년 토탈 분배금을 이게 좀 더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분배금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크린샷을 하셔서 쭉 한번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 이제 총 누적 분배금부터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제가 이 실수를 했어요. 이게 SMCY 같은 경우 50달러죠. 50달러 시작이 50달러인데 여기 보시면 이 100% 원금 회수 기간을 여기 아니고 요건가? 예. 예. 여기 아마 계산이 제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계산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나중에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SMCY 같은 경우는 처음에 50달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가격이 25.79달러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거의 50% 반토막이 났는데 요거는 이제 SMCI의 어떤 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SMCI 본주인 SMCI죠. SMCI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그 위험이 그대로 전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떤 케이스로서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본주의 위험성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가 이제 PLTY죠. PLTY는 50달러로 시작을 했지만 불과 한 서너 달, 두세 달 동안에 이미 가격이 벌써 37%나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주를 선택을 잘 하시면 어떤 ETF의 분배금뿐만 아니라 이 ETF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도 또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일점X ETF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ROC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2024년 작년 12월 20일 날 주간 업데이트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비디오를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ROC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 국세청의 현재 하고 있는 오해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머리를 해드리면 현재 원금 회수에 대한 비과세 원칙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C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돌려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불합리한 배당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지금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많은 그 댓글을 통해서 각자 19A-1 노티스를 이렇게 일드맥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첨부하셔가지고 원천 징수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하셔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환급이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환급이 안 된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과세를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이익을 그냥 그대로 15%라고 하는 15.4%입니다. 사실 15.4%의 불법 과세가 진행되게끔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요 비디오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 테이블에서는 현재 코니 같은 경우 ROC가 약 55.1%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총 분배금이 20불이 나왔는데 그 중에 10불 이상이 즉 50.6%가 ROC입니다. 그래서 이 50.6%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겨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MBDY 같은 경우는 40.4%, 그리고 SMCY는 58.9%, 테슬리가 생각보다 ROC가 적습니다. 34.7%. 그리고 ROC 이 YMAC도 거의 50%, 그리고 YMAX도 거의 50% 정도 ROC입니다. 그래서 ROC의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받고 있는 분배금의 거의 반 정도는 ROC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현재 징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이 각 개별, 그래서 오늘은 4개, 그죠? 탑 4, MSTY, MBDY, 코니, 그리고 테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TY와 MSTR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불씩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수익률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MSTR에 투자를 하셨으면 약 300% 이상의 수익을 보셨고 MSTY에 투자를 하셨으면 1년 동안에 207%의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MSTY의 수익률이 MSTR 본주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총 배당금이 MSTR에서는 배당금이 0이죠. 그러나 MSTY에서 27.51달러를 지난 9개월 동안에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3달러, 한 달에 3달러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 변동도 또한 MSTR은 무려 218달러 이상 늘어났고 MSTY는 5달러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총 배당금을 더해 보시면 27 더하기 5를 하면 32달러죠. 그래서 32달러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100% 넘게 원금이 회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다 그러시면 MSTY에 투자를 하셨으면 1년 동안에 약 1.85에서 4.42달러 정도의 월 분배금이 지급이 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펀드 성장, 내가 가진 돈을 좀 더 크게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 얘기는 MSTR의 본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저는 MSTR에는 지금 현재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00% MSTY인데 저의 이 포트폴리오의 MSTY 원금 회수율은 지난 5월부터 73.5%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갔던 돈들은 다 원금 회수가 됐지만 그 이후에 계속 적립식으로 지금 현재 이 재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돈까지 포함을 시키면 현재 73.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죠. 지지난주에 한 2주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던 그 당시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막 이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막 트레이드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 가격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5불, 26불, 27불, 28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각 가격마다 몇 주씩 이렇게 아, 결정해서 미리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사지는 경우도 있고 안 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하가 될 때마다 해서 지금 현재 MSTY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런 그 어떤 현실적인 저도 투자를 하면서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 이게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지난 1년 동안 2024년 MST와의 합성 주간 옵션 매매 성적을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4월부터 트래킹을 시작을 해서 합성 옵션에서는 결국 2023, 2024 회계 연도에는 제가 이 트래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는 약 3억 6천만 불, 3억 6천7백만 불의 이익을 발생을 시켰죠. 그리고 11월, 12월은 24, 25 회계 연도에는 약 5천만 불 정도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커브드 콜의 칼럼이 있고 콜 스프레드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프로핏 앤 로스가 있죠. 그래서 커브드 콜은 이 신테릭에서 저희들이 이익을 봤다는 얘기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상승함으로 해서 커브드 콜에서는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본 손해는 9,600만 불과 4,100만 불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 스프레드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콜 스프레드의 시작이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네요. MSTY는 콜 스프레드 시작이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첫 달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콜 스프레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이 커브드 콜에서 잃은 돈의 일부를 회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손실을 좀 더 최소화시키는데 최소화시키는데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고 했지만 결국에는 3,300만 불의 그때 9월달 월간 투자로 돈을 잃었죠. 그 외에 이제 10월 달에는 워낙 이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신테릭에서는 돈을 벌었지만 이 커브드 콜과 콜 스프레드에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회계연도에는 이 위클리 콜에서는 약 9,500만 불의 돈을 잃었지만 이 신테릭에서 3억 6,700만 불 압도적인 수익을 봐왔기 때문에 지난 MSTY에서는 작년에 총 27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수입을 보게 됐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까지는 10.1180달러의 총 20달러의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10달러가 ROC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net asset value 또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펀드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부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새로운 펀드가 이만큼 모든 게 새로운 펀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옵션에서 이제 돈을 이만큼 벌었잖아요. 그죠? 3억 6,700만 불. 거기에다가 3억 6,700만 불 벌었지만 3억 6,700만 불 더하기 4월 달에 1억 달러를 해봐야 4억이잖아요. 그죠? 4억 6천만 불인데 지난 10월 말에는 8억 달러 넘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새로운 펀드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억 5천만 불, 그러니까 4억 5천만 불은 장사를 해서 돈을 늘렸고 그 외에 3억 5천만 불의 돈이 더해졌다는 얘기죠. 새로운 돈이. 그래서 이 내부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는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769%가 증가를 했고 자연적으로 주식 숫자도 300만 주에서 2,700, 2,800만 주까지 800% 넘게 늘어난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폭발적인 그 비트코인과 이 MSTR의 상승에 따라서 MSG가 늘어났죠.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처음으로 1 빌리언 달러를 넘어서서 1.2 빌리언 달러까지 네버가 늘었다가
12월 달에는 1.6빌리언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1월 달에 들어서 1.4빌리언 달러 좀 줄긴 했지만 어떤 그 트렌드를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STY는 작년에 2024년 23, 24 회계연도와 그리고 24, 25 회계연도의 시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이 콜 스프레드가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은 성적을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1,400만 불 정도의 수익을 내므로 해서 이 커브드 콜에서 4,100만 불 잃었지만 1,400만 불의 수입을 내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잃은 돈은 약 2,600만 불.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콜 스프레드 운영을 했지만 9월, 10월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잘했다라고 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드맥스 매니저들의 이 콜 스프레드 옵션 그 매매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져서 이 내년에 우리가 리뷰할 때는 콜 스프레드가 상당히 사실 쓰는 돈은 한 30% 정도 써요.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의 30%는 보험료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1년 가면 물론 30%를 다 회복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쓴 돈에 가까운 수입을 내주면 어떤 그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드 맥스 매니저들의 어떤 그 미래 예측 능력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MSTR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코니하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58% 수익률이고 코니는 25%. 그러나 배당금은 코니에서 20.3%, 20.3달러. 주가 변동도 또한 코인을 못 따라갑니다. 특히 이제 코니 같은 경우는 그 내부자들의 어떤 그 옵션 셀링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코니는 가격이 그렇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월 현금 흐름을 코니에서는 약 1.1달러에서 약 2.8달러 가까운 돈을 그동안 지급해왔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코니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는 잘 안 하는 그런 취향입니다. 그래서 코니를 이용해서 이제 코니와 MSTY를 이용해서 이제 간접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니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투자한 게 2023년이기 때문에 현재 원금 회수율은 161%입니다. 자, 여기 코니도 이 주간 옵션 성적을 리뷰를 해보면 사실은 비슷합니다. 상당히 10월 달까지 그래도 6천만 불 정도의 준수한 성적 수익을 합성 옵션에서 냈고 11월, 12월에는 무려 2억 달러 넘는 돈을 수입을 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비슷하게 위클리 콜에서도 비슷하게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25 회계연도에서는 상당히 출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저브 어떤 우리가 저금한 돈으로서 앞으로의 분배금을 어떻게 분배금이 뭐 다음 달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장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배금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이미 1억 달러 이상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코니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번 달에 뭐 돈을 못 벌었으니까 뭐 돈을 분배금을 적게 줄 거다. 다음 달에는 다음 달에도 못 번다. 이러면 이제 서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 이만큼의 1억 달러 이상의 수익금이 이게 저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떤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cumulative profit and loss는 23, 24는 7,600만 불의 수입을 받고 현재 지난 두 달 11월, 12월은 이제 3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현재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분배금은 약 16.9달러 그리고 3.36달러 그리고 이제 보고된 ROC도 55%.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ROC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 미국에서는 미국 ETF, 인컴 ETF에서 이 ROC의 분배가 이 면세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ROC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OC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지금 국세청이 오해를 해가지고 안 떼야 되는 세금을 지금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평등하지 못한 unfair한 그런 지금 현재 과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AB 내부도 지난 4월에는 4억 달러 정도였는데 10월 달에는 약 거의 2배 가까이 75% 늘어났고 결국 11월과 12월에는 1 빌리언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1 빌리언 달러 클럽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1,700만 주에서 5천만 주, 현재 7,800만 주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STY는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됐죠? MSTY도 결국에는 작년 10월까지 2억 7천만 불, 그리고 지난 11월, 12월에 약 2억 3천만 불 정도의 돈이 세이브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11월, 12월 기준으로는 코니가 사실은 장사를 더 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MSTI보다. 자, NVDY입니다. NVDY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NVDY 어떤 펀드 성장을 위해서는 NVDY가 더 큰 능력을 발휘를 했고, 그러나 NVDY 자체의 수익률도 사실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178% 성장을 했고 엔비디아는 120% 가격 성장이 됐습니다. 총 수익률이. 총 배당금은 엔비디아는 거의 19.53달러, 그리고 주가 변동 또한 179%와 5.5%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월 현금흐로는 엔비디아는 약 63센트에서 2.62달러까지 굉장히 편차가 큰 변동폭을 보였지만 현재 거의 한 7, 80% 이상의 그 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는 그동안 옛날에 투자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한 20%, 그게 4배 그 외에 이제 80% 정도는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가 되어 있고 엔비디아에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원금 회수율이 약 120%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 수익률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1999년도 IPO 되기 전에 샀던 거라. 그래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많은 부분은 거의 다 팔았고, 그걸 판 돈으로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는 현재 그냥 일부만 조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로 옵션 현황을 보시면 작년 10월까지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좋았습니다. 3억 4,900만 불의 합성 옵션에서 돈을 냈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때 엔비디아가 그대로 그 수익을 합성 옵션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2월에서는 이제 약간 꺾였죠, 상승세가.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약 6천만 불 정도의 합성 옵션에서 돈을 벌었고, 위클리 콜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합성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커브드 콜에서과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현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11월, 12월 2024년, 25년 회계연도에서는 그나마 준수하게 아직까지는 플러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25 회계연도에서는 5,900만 불 더하기 370만 불에서 약 6,300만 불의 어떤 그 파지티브 플러스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억 2,900만 불의 총 수익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거의 3억 달러 이상이 지급이 됐을 겁니다. 분배금으로. 그래서 이제 17.32달러가 지급이 됐고, 또 11월, 그 다음에 12월에 약 2.2달러가 지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ROC 또한 약 40%죠. 그래서 40% 정도의 ROC가 이제 지급이 됐고, 네브도 2억 달러에서 2억 달러에서 12억 달러 늘어났으니까 거의 45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서는 그 증가 속도가 약간 정체가 돼 있죠. 약 8%. 그리고 쉐어 숫자도 790만 주에서 약 4,800만 주
그리고 현재 6천만 주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NVDY도 성장이 상당히 준수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테슬리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디오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테슬리에 대한 2024년 리뷰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테슬리 제가 따로 했던 이유는 이 액면병합과 분배금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서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 비디오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 초고배당 일드맥스 ETF는 매달 월 분배금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드 사이즈와 그 쉐어 숫자에 따라서 물론 각자 다른 형태, 그러니까 다른 크기의 분배금이 발생이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 분배금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일드맥스 ETF가 MSTY, 코니, 테슬리, 그 다음에 MBDY, 그 다음에 YMAX, YMAC, 그리고 FBY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월 분배금이 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체 월 분배금 수입의 거의 70%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배금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는 현금으로 계속 저장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해 놓으면 처음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마음 심적으로 자꾸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냥 머니 마켓 펀드 MMF에 그냥 넣어서 한 5% 정도 그냥 이자만 받고 세금을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고, 왜냐하면 이 세금을 늦게 내면 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세금을 그냥 내면 그냥 되는데 늦게 내면 거의 한 5%에서 8% 정도 이 벌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최우선으로 돈을 떼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70% 재투자를 하는데, 재투자를 일드맥스와 그 외에 고배당, ZQ, ZP, XQR, DTE, 그다음 페피, AIPI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왕 귀족주에도 조금씩 투자가 들어가고 기타 성장주 이제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테슬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리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채권, 뭐 채권에도 직접 채권에도 들어가고 또 채권 ETF에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시면 지난 9월 달에 올린 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봤었는 1.X ETF가 상당히 잘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1.X ETF에도 어떤 불확실성,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장기간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1,000만 원을 넣으면 몇백만 원 준다더라, 여기에 이 마음이 확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게 나중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왔다,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냐, 왜 가격이 반토막이 났느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고, 장기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그 이익을 어떤 그 심리 상태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저도 똑같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따로 일드맥스 ETF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드맥스 ETF는 사실 2년에 불과합니다. 24개월. 그래서 미래 분배금 지급이 불확실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잘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위클리 매일매일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함으로써 제가 어떤 얘들은 상당히 많은 수입을 이미 저금을 해놨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고 간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위클리 주간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분배금 역사 때문에 미래 분배금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 분배금 액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18%에서 83%. 각 ETF의 변동성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비를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요 제일 낮은 그러니까 제일 적은 분배금을 바탕으로 생활비나 세금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들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오면 그거는 엑스트라니까 재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버리지도 괜찮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 최하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그걸 바탕으로 생활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큰 그 월 분배금 액수가 큰 변동성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본주의 가격 변동이 ETF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어떤 상방 막힘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방 막힘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콜 스프레드 옵션을 9월부터 편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방 동기화도 또한 해소하는 것이 이 콜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미엄이 5에서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주가 10%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일드맥스는 그 프리미엄을 제외한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하방 옵션 하방의 약간의 어느 정도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주가 심하게 떨어지면 ETF 또한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면 병합 후에 본주의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실분배금 또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이 분배금을 이렇게 낮추는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액면 병합 후에 역시 본주의 가격이 또 계속 떨어져 버리면 분배금의 액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액면 병합 후에도 본주의 가격이 지속될 경우는 실분배금이 감소한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주의 비즈니스 리스크가 그대로 전이가 된다. 얘가 이제 SMCI입니다. SMCI가 회계연도 회계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반토막이 났죠. 그 반토막이 뭐야? 거의 한 70% 떨어지는 바람에 SMCY도 또한 그대로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본주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주에 대한 어떤 내가 결심이 서고 내가 얘는 정말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를 본주를 바탕으로 하는 일드맥스 ETF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본주를 모르고 일드맥스의 분배금만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ETF 또한 이 ETF 또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투자금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 국채에 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상장 폐지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주식과 모든 ETF는 다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 어떤 이 최소한 일드맥스 ETF는 그런 그 최소 투자금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 그 미국 국채에 어떤 클래러를 어떤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걸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SMCI가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SMCY는 상장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본주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본주를 바꾸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SMCY도 오케이 SMCY는 내가 닫겠다 상장 폐지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국채를 바탕으로 그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나 SMCY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죠 주식이.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어느 정도는 보호가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드맥스 ETF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드맥스 ETF에 투자를 하느냐
만약에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고 일드맥스 ETF 투자를 하시면 글쎄요,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그렇게 크게 큰 기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성적이 많이 잘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내가 미리부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불로소득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 티네이저를 하더라도 19살을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매달 얼마씩 꽂혀주면 그만큼 마음의 안정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월 현금 흐름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투자자가 적합하냐? 이거는 사실은 모든 투자자가 다 적합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퇴 계획이 시작을 준비하시고 어떤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일드맥스를 어느 정도 처음에는 조금만 해가지고 조그만 시들 머니를 가지고 시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그 심리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금화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통 한 1년에서 10년, 어떤 경우는 1년도 안 걸리죠. MSTO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그때그때의 어떤 그 행운이 많이, 그러니까 럭 팩터라고 그러는데, 이 행운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금화가 필요한 기간이 1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뭐 10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머리 테이블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 그 리스크를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이 뭐냐? 본주의 미래 성장과 안정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얼마만큼의 결심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커미트먼트를 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묻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기대치는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원금은 절대 아닙니다. 원금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존재에 그래서 원금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여러분들 꼭 마음에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저 분배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비용을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성의 수용 혹은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연성장률과 연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돈이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대치를 넣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단기 투자를 일드맥스로 단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그룹에서 A 그룹에서 받은 돈을 B에 넣고 B에서 받아서 C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 한 1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시되 제 같은 경우는 이 코어 쉐어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80주는 절대 매매를 안 합니다. 80주는 그대로 놔두고 한 20주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평단보다 뭐 훨씬 많이 올라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팔아서 그 돈을 다시 집어넣는 떨어졌을 때 다시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장기 혼합 투자가 좋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8대2 혹은 7대3 정도로 이 코어와 매매 쉐어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 되겠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얘기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아시면 아는 것만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 일드맥스 ETF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괜찮습니다. 이게 뭐 100% 안전하다는 말씀 절대 못 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리스크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